제임스 홀리스의 사랑의 조건 9페이지부터 들어가며를 읽겠습니다. 들어가며 모든 인간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단절되며 끝난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주의 파동 및 리듬과 처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탄생과 더불어 어머니는 물론 우주 그리고 신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는 단절로 끝난다. 우리에게 으스스하게 웃음 짓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이 손님은 심지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때조차 의례의 일부가 된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영원한 헌신을 맹세하는 지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을 떠나가는 일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빨리 찾아온다.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7년 정도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확률 법칙에 따르면 아내가 먼저 세상과 작별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가 동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명의 장난으로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느 쪽이든 상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다. 부부가 같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둘은 함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때도 실은 서로를 잃어버림으로써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적어도 애정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곧 한쪽이 다른 쪽을 돌봐주며 보살피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어쩌면 더욱 심각한 일은 이들이 자기 생애를 한층 더 깊고 미묘하게 잃어버린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일지 모른다. 최선의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삶이라는 여정 대부분을 시달리며 보내왔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타인과 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자신에게서도 멀어진 삶을 산다. 우리는 모두 직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임을 우리는 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안식처를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다른 식으로 그냥 내버려둘 따름이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애써본들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며 언젠가는 거룩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머물 곳은 없다. 알든 모르든 간에 말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한 달에 2번꼴로 북미와 그 외 지역에서 강의,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했다. 발표 제목과 상관없이 참석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애정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애정관계가 중요하다는 증거인가? 물론 그렇다. 애정관계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인가? 당연히 그렇다.
어디에나 존재하며 긴급할 때도 많은 애정관계 관련 질문들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더 큰 맥락으로 연결하는 무언가가 세상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애정관계에서의 심리적 역학을 다룬다. 생각과 반응을 일으키는 한편 우리 문화 속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간관계에 관한 환상을 바로잡을 수단이 되어 독자가 스스로 답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책의 의도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독자가 애정관계의 본질에 관해 깊이 성찰하는 한편 그 속에서 더 커지는 개인의 책임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며 타인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장 자체를 갈망하도록 영감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이 책의 전제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며 나조차도 사실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의 대중문화 속을 떠다니는 여러 가지 대안보다는 윤리적이면서 실제로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자신, 셀프, 우리 자신을 뜻한다. 자신과 타자, other, 타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별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인간 관계에 존재하는 요소를 가려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타자라는 용어는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애정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라는 용어는 자기, 셀프와 혼동하지 말도록 하자. 자기는 융이 인간의 전체 지향성, holistic intentionality, 전체 지향성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거대한 수수께끼 중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극히 미미한 일부분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에 관해 의식적으로 갖는 감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타자는 우리의 정신적 신화 속에서 타인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아이에게 타자로서의 부모는 어른에게 신만큼이나 무한히 큰 존재다. 모든 애정관계에는 독자성이 있으며 시간, 장소, 문화, 가족 등의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이와 별개로 애정관계의 보편적이며 원형적인 역학 구도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또 이 책에서 결혼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법적인 결합 형태가 아니라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을 맹세한다고 해서 무엇 하나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결혼 맹세는 신실하고 오래가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겠다는 표현이다. 결혼이 내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길 경우 두 사람이 회피하지 말고 맞서서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맺어진 두 마음 앞에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 주제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애정관계가 지닌 다면적 성격을 탐구해야 한다.
어떤 애정관계든 그 성격은 우리가 최초로 맺는 관계들로부터 파생되며 우리는 이내 내면화하여 무의식적이며 현상적인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연애의 깊이, 방향, 그리고 주요 요소는 모두 최초의 관계 경험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타자, 홀리 아드, 그 초월적 존재와 교류하는 방식이 파생되는 원천인 자신에 관한 감각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사상이 있다면 우리가 타인과 맺는 애정관계의 질, 퀄리티, 질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애정관계의 질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는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므로 타인 및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드라마와 역학관계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심리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더 의식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는 자기 도취적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타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애정어린 일이다. 최선의 자기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애정관계에 충실하려면 내면을 찾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상 15쪽까지 들어가면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서부터는 이제 1장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